대구에서 지난 2008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5호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에서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경북 지역 중소도시에 대학생들의 전입 신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포항시의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3천여 명으로 계속 줄고 있어 인구 50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기초지자체 17곳이 최근 5년간 기관 운영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 아침부터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쌀쌀함을 넘어서 추워진 아침 공기에 오늘 출근길엔 두툼한 겨울 외투를 챙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4도, 안동 영하 1도, 의성은 영하 4도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져 옷깃을 잘 여며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13도, 안동 11도, 의성은 12도 선의 기온이 그치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그래도 오늘도 공기도 깨끗하고 또 대체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해안가 지역과 더불어서 어제부터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추운 날씨에 메마른 공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 쌀쌀하고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하늘은 맑고 공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2008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 시민 햇빛 발전소라고 부르는데 최근 5호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구 신용보증기금 기숙사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동구 안심지역 주민 35명으로 구성된 안심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든 태양광 발전소,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5호기입니다. 시간당 최대 생산 용량은 91kW, 하루 평균 3.5시간씩 한 달 동안 가동하면 4인 가족 30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또 연간 50여 톤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심에너지협동조합은 5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조합원에게 매년 출자 금액의 4%를 수익으로 지급합니다. 독일의 그런 생태 도시들처럼 대구 솔라시티를 시민들이 만드는 그런 햇빛 발전소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거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협동조합이 되고자 합니다. 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은 공공기관이 싼 값에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5호기 설립에 필요한 땅을 1년 임대료 8만 8천 원만 받고 빌려줬습니다. 이처럼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구 시민들이 출자해 만든 태양광 발전소는 모두 5기입니다. 안심에너지협동조합은 오는 2023년까지 대구 지역의 발전소를 9개 더 만들어 총 설비 용량을 1메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필요한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지와 행동이 대구의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에서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대학생들의 전입 신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앞다퉈 지원책을 내걸고 대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했던 경북 지역 중소지자체로서는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캠퍼스의 현장 민원실이 운영 중입니다. 외지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이 쉽게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상주시가 마련한 출장 주민센터입니다. 인구 10만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주시는 3년 전부터 캠퍼스 민원실을 가동하고 공격적인 전입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는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에게도 최대 8차례 총 160만 원의 전입 지원금과 학기당 30만 원의 기숙사비까지 제공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혜택입니다.
상주에서 생활하는 만큼 주소를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입지원금과 기숙사비 지원 같은 다양한 도움도 받을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학생 전입이 저조합니다. 지난해 700명에 달했던 상주시 학생 전입자는 11월 현재 130여 명, 5분의 1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학 등교가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인구 16만 사수에 나선 안동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조례를 개정해 최대 240만 원에 달하는 대학생 주택 임차료 지원책과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입 신고는 지난해 절반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2학기 중에서도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 이어지고 있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 정원의 한 40%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인구, 즉 주민수는 정부 교부세 배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15만 단위로 실곡 설치 기준 등 조직 규모가 달라지고 부단체장의 직급 조정 등이 달린 만큼 지자체에 있어 인구 사수는 생존 현실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인구 절벽에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중소도시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도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3천여 명으로 인구 50만 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만이란 숫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인정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간 누려온 혜택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인구 밀집 지역인 남구 오천읍입니다. 한때 6만 명에 이르던 오천읍 인구는 지난해 5만 5천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820여 명이 오천읍을 떠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북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던 오천읍 중심가 곳곳에 빈 점포가 생기는 등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철강공단 침체와 환경 이슈, 열악한 교육 여건 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오천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엄마들이나 분들이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북구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는 상황이죠. 인구는 오천읍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역에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포항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0만 3,731명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3,294명이 줄었습니다. 2017년 12월 51만 3,800여 명이던 포항의 인구는 매년 3,000명 가까이 줄어 현재는 50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인구가 줄면 내년 연말이면 포항 인구는 50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정부 교부금은 47%에서 27%로 줄고 구청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청이 사라지면 통상 구청마다 한 곳씩인 경찰서도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 50만이 무너지면 지방자치법과 도시개발법 등 18개 관련 법률에 따라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61가지 권한이 사라지거나 경북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구 50만이 무너지더라도 2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대도시에 주어지는 권한이 사라지지만 지금 추세라면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포항시는 인구 유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나 포스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여기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좀 발전할 수 인구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인구 50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위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인구 50만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고등학교 수업이 대학처럼 선택 과목 중심으로 개편되는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죠. 지역별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경북에서는 예천이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 현장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녁 어둠이 내려앉은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예천읍 자신의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끝낸 뒤 차로 15분 거리인 이웃 고등학교로 다시 등교하는 겁니다. 수업 과목은 기초심리학. 점차 다양해지는 현대인들의 공포증 사례가 스크린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이게 뭐 다 장애로 진단받냐 그건 아니고 6개월 이상 공포가 지속이 되고 학교 생활이라던가 일상 생활이라던가 대인관계가 힘들어질 정도로
다른 교실에선 음대 기초 수업에 해당하는 청음 과목이 진행 중입니다. 일반고에서는 시창청음이라는 수업을 교육과정에서 하지 않거든요. 보통 시창청음이라는 수업은 예술고등학교 또는 음악 중점학교. 예천의 3개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고교 학점제는 마치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학 방향에 맞춰서 전공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 빅데이터, 시창작 등 대학교 교양 과목 수준의 46개 수업에 470여 명의 학생이 참여 중입니다. 간호의 기초랑 심리학을 들었었는데 그것도 뭐 괜찮았어요. 네. 사람 인체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거를 수업 들으면서 알게 됐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로랑 관련된 구체적인 이제 그런 과목들을 배우니까 또 관심도 생기고 집중도 잘 되고 도움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엄연한 정규 수업이어서 학생부의 성취도가 기재되고 대입 전형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 학점제는 전국에서 시범 사업이 한창인데 현장의 만족도는 일단 합격점이란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동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업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 사업 예산으로 대도시 전문가도 초빙하고 늦은 시간 하교하는 학생들의 택시비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나 고교 학점제가 확대되면 지방에선 강사 수급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양질의 강사 풀을 사전에 확보하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광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뒤 수달과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리지어 살아가는 모습이 빈번하게 발견되면서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MBC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의 한 계곡, 야행성인 수달무리가 사람이 없는 계곡을 차지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냥한 생선을 바위에 올려놓고 먹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즐기기도 합니다. 수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무리가 무등산 상공을 자유롭게 활공하고 어미와 새끼 살기 꿩사냥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산발적으로 발견됐던 멸종위기 동물들의 모습이 빈번하게 포착되면서 생태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훼손지 복원, 자연자원 조사 등 무등산 국립공원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등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도립공원 시절 10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배 넘게 증가해 25종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도 9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이돌봄 품앗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지역 지자체도 돌봄 품앗이 방식의 육아지원센터 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의 부정석 기자입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포도 모형을 함께 만듭니다. 아이돌봄 품앗이인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곳인데 육아 부담이 큰 가정이 직접 참여하고 참여 부모는 돌아가며 재능 기부 형태로 아이들과 놀아주고 돌봐줍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벌이 부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오신 어머니들도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선생님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놀이하면 발달 과정이 비슷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품앗이를 제도한 거제시 육아지원센터. 단순 돌봄부터 요리, 미술, 음악 등 체험 프로그램을 전문 강사가 와서 맡는데 전체 비용의 10%만 학부모가 내면 됩니다. 이런 육아지원센터는 거제 한 곳을 포함해 경남의 5곳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많다 보니까 주말에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거제시는 2025년까지 10곳을 추가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과정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코로나19 여파로 돌봄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돌봄 품앗이가 사회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석입니다. 네, 최근 국내는 물론 국제 탁구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을 휩쓴 초등학생 탁구 신동이 화제입니다. 라켓을 잡은 지 1년 만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 MBC 김태욱 기자입니다. 2년 전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전국 남녀 종합 탁구 선수권 대회에 최연소로 출전한 대전 동문초등학교 권혁 선수. 키로도 머리 하나는 더 큰 중학생과 맞붙어 패했지만 다음에는 꼭 1등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중에 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대회 나와서 1등 하고 싶어요. 1년 뒤 권혁 선수는 슬로베니아 국제주니어 오픈 탁구 대회 단체전에 참가해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해 열린 꿈나무 대잔치에서는 초등 남자부 탁구 정상에 오르는 등 어느덧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선수로 자랐습니다. 오른손 쉐이크핸드를 쓰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공에 대한 집중력과 승부욕, 강력한 드라이브가 강점인데 비슷한 나이대에서는 상대가 없어 고등학생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탁구 선수 출신으로 대전 동산고등학교 체육교사인 아버지 권호신 씨는 아들의 재능을 일찌감치 눈여겨봤습니다.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1, 2학년부에 출전해서 3위를 하고 그 다음 시합에 바로 1등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감각이나 아니면 승부욕이 좀 남다른 면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무 패드를 4흘에 1개, 라켓은 서너 달에 1개씩 교체할 만큼 연습벌레인 권혁군의 목표는 물론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가까이 있는 건 그 중학교 후보단 선수 뽑는 게 있는데 그거 들고 그리고 큰 목표는 국가대표팀에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싶어요. 탁구 신동 권구는 오는 12월 세계 선수권 국가대표 선발전에 초등학생 신분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성인 선수들과 태극마크를 놓고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기초지자체 17곳이 최근 5년 동안 기관 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대구시 중구와 서구, 남구와 달서구는 기관 운영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서도 포항시와 문경시, 칠곡군과 청도군, 고령군과 성주군 등 13곳이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감사 인력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감사원의 주요한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행정에 대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합대회 폭행 사건과 승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태권도협회에 대해서 대구시 체육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체육회는 이달 23일 외부인으로 구성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대구 태권도협회와 관련해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이번 안건에는 지난 2017년 전국체전 대비 태권도 평가전에서 나온 승부 조작 의혹과 지난 2018년 대구시 태권도협회 단합대회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쌀쌀함을 넘어서 추워진 아침 공기에 출근길엔 두툼한 겨울 외투를 챙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4도, 안동 영하 1도, 의성은 영하 4도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크게 떨어져 옷깃을 잘 여며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대구 13도, 안동 11도, 의성은 12도 선의 기온이 그치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은 차갑지만 그래도 오늘도 공기도 깨끗하고 하늘도 대체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단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해안가 지역과 더불어서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효된 상태입니다. 메마른 날씨에 추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종일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4도, 청도 0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3도, 청도도 1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2도, 구미 0도로 출근길 공기가 차갑습니다. 낮 기온은 문경 11도, 구미 13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청송 영하 3도로 어제보다 날이 춥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11도로 종종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2도, 낮 기온 1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쌀쌀하고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하늘은 맑고 공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